미용 양악 수술이라고 해서 더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일반 양악 수술 하시는 분들은 기능과 함께 아니, 미적 개선 그럼요. 미용 양악 수술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알기로 이 양악 수술이 무턱, 부종교합, 비대칭 같은 기능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제 시작된 수술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미용 양악이 역전하지 않았나. 확실히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양악 수술을 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능적인 목적의 양악 수술이라고 해도 어차피 미용적인 목적이 당연히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순히 미적인 니즈를 위해서 하는 수술의 퍼센트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적인 것에 대한 얼굴형의 변화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환자분들의 니즈가 많이 증가하고 크게 시간을 들이거나 큰 위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더 많이 이제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 양악 수술과 미용 양악 수술을 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 양악 수술과 미용 양악 수술의 가장 큰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의 술식 자체는 같아요. 전혀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이 수술을 하기로 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능 중심의 양악 수술과 미용 중심의 양악 수술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교합이 아예 안 맞아, 아니면은 턱이 너무 들어갔고 교합이 안 맞아서 수면 모호흡이 있어, 발음이 안 되고 저작이 잘 안 돼, 뭐 이러한 기능적인 목적 때문에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바꿔서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기능 중심의 일반적인 턱 교정 수술, 양악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쪽으로 얼굴이 너무 긴 게 싫고 턱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게 싫고 비대칭인 게 싫고 얼굴이 큰 게 싫고 돌출되어 있는 게 싫다. 기능적인 목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심미적으로 내가 좀 더 이쁘고 잘생겨지고 싶다, 좀 더 매력적으로 바뀌고 싶다, 이러한 얼굴의 매력도도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이니 여기서부터 나의 니즈가 시작되었다면 미용 양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양악 수술은 교합이 안 맞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교정을 많이 합니다. 치아 교정을 많이 하고, 미용 양악 수술의 경우에는 이미 교정을 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만큼 안 되었거나 치아는 바른데 얼굴형이나 크기나 길이나 각도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아 교합이 바르다면 교정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양악과 미용 양악의 수술 방법이 거의 같다고 하셨는데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걸까요? 기본적인 술식은 똑같습니다. 상악을 자르는 위치, 하악을 자르는 위치, 턱끝을 자르는 위치나 근본적인 수술의 술식이나 부작용이 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법칙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환자분이 수술을 하려면 처음 와서 하는 게 상담과 분석, 진단, 그리고 수술 계획, 수술 이렇게 가죠.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상담과 진단과 치료 계획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얼굴, 자신이 원하는 발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다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얼마나 줄이고 회전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깎는지 수술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컨펌하는 과정, 이것이 다른 거지 실제 수술 술식은 똑같습니다. 미용 양악 수술에 어떠한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동양인들이 눈 아래 부분이 좀 이제 꺼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걱턱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요 중안부 부분이 좀 꺼져 있고 턱이 좀 나와 있는 접시형 얼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시계 방향 회전을 통한 중안부를 좀 나오게 하고 턱은 들어가게 하는 수술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좀 긴 얼굴, 세 번째는 옆에서 봤을 때 좀 튀어나온 얼굴, 돌출입, 네 번째는 비대칭.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위에도 뭐 무턱인 환자들, 또 얼굴이 폭이 너무 넓어서 고민인 분들, 전체적으로 얼굴이 커서 고민인 분들, 비율이 안 맞아서 고민인 분들,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미용 양악 수술 하면 얼마나 좋아질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본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굉장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뻐지고 싶다,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서로 공유가 된 상황이라면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미용약 케이스별로 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상악을 절제해서 위로 올리면서 줄이는 방법 1번이고, 턱끝을 잘라서 올리면서 줄이는 방법이 이제 2번째고, 회전을 통해서 턱이나 아래 입을 집어 넣으면서 회전 각도에 따라서 턱이 줄어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치아 각도나 지금의 얼굴의 각도,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얼굴형을 맞추면서 그게 가능한지 1, 2, 3번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 계획을 세워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상악을 양쪽의 높이를 다르게 잘라서 비대칭을 맞추면 하악도 똑같이 따라와서 비대칭을 맞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큰 게 이제 싫으신 분들은 두상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관자놀이 밑에 있는 광대의 아치와 45도 광대, 앞볼까지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뒷광대를 밀어 넣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전체를 줄이게 하거나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턱이 조금 넓어 보여서 걱정이신 분들은 T절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운데 뼈를 어느 정도 삭제하고 붙여서, 그러면 폭이 줄어들겠죠. 그 이후에 옆에 있는 2차각부터 사각턱까지를 절제를 해서 폭을 줄일 수 있고, 꽉 씹을 때 우리가 느껴진 이 교근이나 앞쪽에 있는 심부볼 지방, 인매 주변에 있는 불독살이나 이런 지방을 연조직 처치를 통해서 제거해서 전체적으로 얼굴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양악은 기능이 좋아지니까 더 안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미용 양악은 잘못하면 기능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기능적인 양악 수술을 하면은 뭐 심미적인 것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교합을 맞추거나 각도를 맞추거나 하면서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용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얼굴 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가능한 정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확실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과한 치료 계획으로 인해서 옥리처럼 되거나 숨 쉬는 게 힘들어지거나 코로 숨이 안 쉬어지거나 입이 잘 안 다물어지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일반 양악과 미용 양악의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정확하게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미용 양악 수술이라고 해서 더 위험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미용적인 추구미가 너무 과할 때는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일반 양악 수술 하시는 분들은 기능과 함께 미적 개선 그럼요. 가능하죠? 미용 양악 수술도 기능적인 개선을 충분히 하고, 일반 양악도 미용적으로 좋아지면서 기능적으로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환자분들 이렇게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놓긴 하였는데, 근간이 되는 것과 의사 선생님들이 철학을 가지고 환자한테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하는 것은 똑같다.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얼굴을 만들고 본인의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도움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악 수술을 할 때도 미용 양악 수술을 할 때와 거의 비슷하게 수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미용 양악 수술 만류하시거나 이런 분들 좀 있을까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수술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교합은 맞추는 의미가 있고, 수면 무호흡은 그것을 개선하는 의미가 있고, 발음이나 저작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통해서 개선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런 수술은 하는 게 환자분의 인생에 훨씬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미용적인 양악 수술에 있어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이뻐지고 싶다. 근데 그 이뻐지고 싶다라는 거는 본인은 알겠지만 저는 몰라요. 정확하게 상담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추구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술을 했을 때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긴다면 수술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 양악 수술을 할 때는 환자분 자체가 수술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러면 절대로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수술을 하려는 의지는 확실한데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디테일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확고하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은 건지 본인이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될지 안 될지를 알아볼 수 있고 결과를 함께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무 수술을 과하게 하려는 경우. 얼굴은 너무너무 많은 해부학적 기관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살아가는데 힘들겠죠. 그런 것들이 다치지 않게 가장 최대한 이쁘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게 개인적인 고충인데 계획이 너무 디테일한 분들이 계세요. 다른데 그대로 놔두고 왼쪽으로 1mm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만족도도 낮을 뿐더러 1.1mm, 1.3mm 가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겠죠. 수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즉시 결정을 내리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사항 같은 경우에는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실제 수술 계획과 당연히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러한 것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겠죠. 100%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 수술 계획이 조금 변동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성형수술을 할 때 눈할 때 코를 하면 같이 좋다는 것처럼 양악도 윤곽이랑 같이 하면 좋은 이점들이 있을까요? 양악 수술이랑 윤곽 수술을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턱 교정 수술은 윗턱을 자르고 아래턱을 잘라서 전체적인 위치와 각도를 변화시키는 게 이제 양악 수술인 거고 윤곽 수술은 그 이외에 사각턱을 절제하거나 턱 끝을 절제하거나 광대를 잘라서 옮기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윤곽 수술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능적인 것을 해결하면서 전반적인 추구미를 위해 얼굴을 이쁘게 바꾸기 위해서는 양악 수술과 윤곽 수술은 보통 다 같이 합니다. 도자기 빚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자기를 만든다 이러면은 만들면 끝나죠. 예쁜 도자기를 빚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단순히 교환만 맞추고 끝낸다, 기능적으로만 끝낸다 이러면 오히려 수술 시간은 굉장히 금방 끝나고 편하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상담 시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사진도 보면서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꽤나 많은 정성이 좀 들어가야 돼요. 윤곽 수술은 양악 수술과 거의 항상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3D 프로그램 통해서 수술 후 모습을 좀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완전하게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옆모습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고 실루엣을 따서 그거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느낌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항상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 사람의 미감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느끼고 기록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수술 계획을 세울 때 과학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인 양악은 목적성이 되게 분명한 반면에 미용 양악은 미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환자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을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미술학원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AI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노력도 좀 해보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다양한 인종의 환자분들과 이제 직접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미감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청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다 보니 이제 노하우가 좀 쌓인 거죠. 담당 의사의 미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미감을 싱크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시간과 시스템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는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정성적, 정량적으로 이제 되어 있어야 결과로 내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최근 굉장히 많이 늘어난 미용적인 양악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미용 양악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주 목적이 미용적인 개선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제 추구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너무 시대적인 유행을 타버린 추구비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한 것들은 추후 한 10년 후를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커트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소통을 잘 해주는 전문가와 상담을 충분히 하시는 게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